유일한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2014년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자리하고 있는 강릉 청소년 해양 수련원입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300여 명 조합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서영석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4년을 보내시는 감회가 어떠십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지금 감기 걸려 있으니까. 감기가 무량하다고요? 감기가 무량하다고요. 감기가 무량하다고요. 네. 솔선을 수범한다는 말 갑자기 떠올리게 만드셔가지고. 뭐가? 솔선을 수범하게 한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해서 감기가 무량하다. 뭐 그런 말이 다 있습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감기가 무량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뭐 막말로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지금.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여하튼 이제 2시간만 지나면은 네. 2014년이 이제 막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2015년 을미년이 시작이 됩니다. 을미년 참 뜻깊습니다. 광복 70년입니다. 광복 70년이고. 예. 을미년이 그렇게 썩 우리들의 기억에 좋은 해는 아닙니다. 을미사변. 그렇죠. 떠오르죠. 명성황후. 예, 명성황후가 일본 경찰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바로 그 해도 을미년이었고요. 예. 지금 이제 2015년은 박근혜 정권의 3년차에 접어듭니다. 네. 이 3년차는 선거가 없는 해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이 해를 자기들 뜻대로 하기 위해서 네. 연말에 상당한 무리수들을 감행을 했죠. 선거가 없는 해에 무리수를 둔다. 뭐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기들 멋대로 이제 하려면은 예. 사전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임기 2년 차에 뭐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완전히 예. 코너에 몰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무리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그래서 거의 관변에 가까운 네. 수구단체들을 동원해서 예.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원 고소고발하고 예. 심지어는 그들이 선거에 출마도 못하게 하는 예. 이따위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런 예. 것들이 결국은 2015년을 박근혜 정권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한 해다라고 네. 보고 그들의 뜻대로 전국을 요리하기 위해서 예. 올 1년간의 여러 가지 실정들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의 힘을 빌어서 정지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예. 상당히 특히 상반기는 우리 사회의 계획을 바라고 그리고 이런 정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추운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네. 뭐 그 선봉에 서 있는 국민 TV도 예.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기가 예. 무량할 뿐 아니라 예. 마음도 무겁습니다. 예. 여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좀 몸서리가 쳐집니다. 내가 종북이 아니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나이브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외면했다가는 예. 어느 날 종북뿐만이 아니라 네. 이 정권에 반대하는 것들도 종북이나 마찬가지다 예. 라면서 언제 어느 때 공세를 취하고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나 종북 공세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분들, 뭐 우리 또 일반적인 생각 사고에서 보면은 뭐 썩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들의 이 불행을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연말에 6.27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다가 당국간 회담을 제안했단 말이죠. 네. 뭐 5.24 조치 해제,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 바로 5.24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제를 포함해서 모든 의제들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6.27 통일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으로는 종북을 색출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칼을 뽑아들고 있는 형국인데,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뭐 통일하자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북한이 맞이하고 있는 특수한 정세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런 말하자면은 북한에 대한 대북제의를 뭐 정신 나간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의 그 헛짓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 3대 세습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다 힘듭니다. 예. 지금 삼성도 3대 세습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불을 2대까지는 세습해도 3대 세습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게다가 권력을 3대 세습하는 나라이니 북한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혼란이 많겠습니까? 예. 북한은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예. 그게 사실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행편이 아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물론 중국과 북한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북한과 중국도 혈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모택동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한국 전쟁에서 사망을 하자 예. 중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북한에다가 그 유해를 안치시켜 놓은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혈맹이긴 하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도와주겠지만은 지금 현재 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중국의 말하자면 간섭 없이 어떻게든 운영해 보고 싶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싫더라도 남한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약점을 이제 보고 예. 박근혜 정권이 그런 대북제의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게 재밌는 겁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완전 개판 5분 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없어요. 예. 그 돌파구 중에서 이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그리고 이해창 과거 한나라당의 전멸 특허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대북 완화 조치를 통해서 뭔가 이니시티브를 지겠다 그런 의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게다가 그런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쉽사리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예. 굉장히 행편이 따가우니까. 예. 그럼 어찌 보면은 이게 공안 종북몰이가 한쪽에서 가열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뭐 본격적인 남북 화해 기류가 형성되는 이런 모순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혀 없죠.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시도는 하는데 예.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어디 예. 가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북한을 말하자면 국내 정세를 반전시키고 예. 국내를 요리하는데 예. 뭔가 소재로 쓰기 위해서 지금 대북제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예. 또 박근혜 정권의 가장 그 탄탄한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우익들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영명하신 지도자 박근혜 각하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북한 카드를 이용하는구나 네. 라고까지 할 때는 이해를 하지만 진짜로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예. 분명히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북한 카드를 이 연말에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말 쓸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다 소비된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쓸 수 있는 카드라면 국면전환 카드. 그렇죠. 뭔가 전국 주도권을 주기 위한 그 카드.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이걸로 인해 상처를 입을 만큼 입었는데 다시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라도 갖다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게 북한밖에 없는 거죠. 진보당 해산이고 또 하나가 네. 이제 네. 북한과의 어떤 화해 기류 형성 이런 거. 그래서 참으로 모순적인 일들이 상당히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과는 대화를 하고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남북 교류를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선제의하면서 예. 또 내부적으로는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들을 이렇게 보안법으로 때려잡는 네. 이런 아주 그야말로 그때하고 쏙 다른 행태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정권의 그야말로 명을 재촉하는 그런 악수일 뿐이죠. 그 올해 이런 공안 몰이가 심화되겠지만은 그것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현 정권의 힘이 빠지는, 기격이 빠지는, 그래서 레임닭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 이름도 레임닭 아주 레임닭. 네, 좋지 제가 않습니까? 만든 말인데. 레임닭. 레임덕이 아니라 레임닭입니다. 예, 레임 덕은 치킨. 오리. 예. 네, 우리 서영석 이사장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30년 동안 정치 현장에서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서영석 이사장의 그 안목에 굉장한 무게와 신뢰감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기자들 다 저기 이회창 대세론, 이인재 대세론 거기에 줄 섰을 때 유일하게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주목했던 그런 기자입니다. 뭐 운이 좋았던 거죠. 아니, 뭐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노무현이란 정치인 뭐 기자들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다면서요. 촌지도 안 돌리고. 좀 그랬죠. 그 뭐 유기행위도 안 하고 이인재는 그렇게 저 바둑을 잘 둔다면서요. 이인재 의원은 저하고도 바둑 많이 뒀습니다. 저하고 실력이 좀 비슷한데 예. 저보다 조금 잘 둬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를 가보면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취재할 때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으면은 상임위원장이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좌우로 테이블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앉고요. 저 건너편에 중간쯤에는 이제 속기사들이 앉고 맨 저쪽에 맨 앞에 장관이 앉습니다. 그리고 장관 뒤에는 차관들부터 시작해서 국장들이 주르륵 앉아 있고 그 뒤에 기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뒤에 기자석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인재 의원이 여기 앉아 있다가 나를 보면은 이렇게 손을 딱 들어요. 어이 서동지 이러면서. 아니 이제 거기 그 상임위를 하고 있으니까 말은 안 하고 손만 딱 드는 거야. 그러면 척하면 삼척이지. 바둑 한 판 두자 이런 얘기야. 예. 그러면은 저 뒤에 의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그때만 하더라도 참 좋았는데 담배도 필 수 있고. 네. 실제로 국회 그 실내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예. 요즘은 뭐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거기 가서 바둑 한 판 두면서 이인재 의원을 비롯해서 네. 이 YS 즉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운 사람들은 아무나 동지예요. 서동지 한 판 둬. 예. 김무성도. 김무성은 그때는 뭐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 이게 그때 당시 김무성은 막 정치권에 입문한 배지 없는 전문위원, 통일민주당 전문위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뭐 우리 사실 기자들도 좀 그래요. 해남 위주로 움직이다 보면은 실제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실들은 잘 모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예. 주간지 기자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요. 주진우 같은 사람. 예. 우리는 그냥 해남만 쫓아다니거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고 보니까 이 김무성이가 YS 저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 통일민주당 총재죠. 예. 얼마나 신임을 얻었냐면은 예. 김무성이가 김영삼이 숨겨놓은 아들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진짜? 네. 뭐 사실은 아니죠. 예. 여하튼 이제 전문위원으로 그 우리는 뭐 거의 주목도 안 했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YS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칼이 있습니다. 가령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YS 주변에서 얼쩡거렸던 문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보건사회부 장관도 했습니다. 부산시장도 부산시장도 했어요. 했죠. 예. 예. 그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상도동에 기자들이 취재하러 가면은 우리의 위대하신 문정수 그때는 이제 민자당 사무총장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정치가 진짜 깨끗해져가지고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데 옛날 민정당 전두환 때만 하더라도요 민자당 사무총장이면은 그게 넘버 3입니다. 이게 대통령, 그 다음에 집권 여당 대표, 그 다음이 국무총리가 아니고 집권 여당 사무총장이었어요. 그 문정수 이제 그런 사무총장까지 했던 양반인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야 문정수 말이야 우리가 상도동 가서 어이 문정수 커피 좀 타와 하면은 커피 타다 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들이 좀 막 나가는 못된 놈들이죠. 예. 이게 뭐 문정수가 기자들이 이뻐서 했겠습니까? YS를 어떻게든 보좌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기자들 비거슬리면은 아주 고약하게 쓸 테니까 커피 타와 하면 커피 타다 주는 거야.
또 그리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누구야 저기 동교동 머섬이라는 김옥두 선생. 김옥두 선생. 김옥두 선생이 왜 동교동 머섬이라는 얘기를 붙였느냐. 그 양반 동교동 머섬 아니에요. 굉장히 지적인 분입니다. 생긴 거는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도. 근데 또 이 양반도 김대중 대통령을 워낙 무신초사 사모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잖아요. 동교동에 기자들 뭐 해가지고 줄을 막 모이면은 신발을 제멋대로 그냥 아무 데나 벗어놓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싸우고 난리를 쳐요. 내 신발 어디 있어? 이질 안다고. 그래서 김옥두 선생은 일단 들어가면은 신발을 다 가지런히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제 그 YS나 저기 DJ 주변에서 마당쇠 급이 나르는 사람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장관도 하고 다 한 자리씩 국회의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 그 남궁진이라고 계셨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 했던 양반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셨죠. 예.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예. 그건 참 정보통신부는 남궁석이군요. 네, 남궁석이죠. 그 양반은 이제 저 원래 업계 사람이고 남궁진은 철저하게 DJ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학벌이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양반도 서울대 나왔을 거야.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뭐 그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평화민주당을 출입했나 하는데 총무국장을 했어요. 총무국장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요직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총무비서관 얼마나 끝발이 셉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재만. 네. 그것처럼 총무국장이면은 상당히 끝발이 센 인물인데 기자들 보기에는 별거 아니야. 예. 그래서 남궁진 선생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깨갱했죠. 네. 했는데 이 양반도 나중에 결국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하시고 그 남궁진 선배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얘기해도 돼? 자꾸 이게 말이 세. 그 양반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어요. 그 어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이제 DJ의 측근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경희대인가 어딘가에서 명예박사를 주겠다고 제안이 왔대요. 예. 사실 장관이면 명예박사를 받는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없거든. 예. 근데 또 모양 낸다고 아이고 뭐 내가 학사인데 무슨 저기 명예박사를 받는다 해가지고 거절했대. 그래 안 받았어. 예. 그리고 나서 세월이 몇 년 흐르고 나서 강원대에서 남궁진 선생한테 총장으로 오시라고 오파가 온 거야. 예. 근데 국립대학 총장은요, 기본이 박사여야 됩니다. 박사가 기본 조건이에요. 그게 강원대에서는 남궁진 장관쯤 되면은 뭐 의뢰 박사겠니 하고 오퍼를 냈는데, 아니, 남궁진 선생도 뭐 강원대 총장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죠? 예. 아마 노무현 정권 때일 거야.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뭐 수리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아하. 그래가지고 못 갔죠. 그래서 내가 형님, 그게 당신들은 그게 문제야. 무슨 모양을 그렇게 내준다면 그냥 납작 무슨 한나라당처럼 받아먹고 보는 거지 인간들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중앙고등학교라고 또 박지만이가 제 2년 후배입니다. 제가 고3 때. 아니 그래서 그 덕 본 게 있냐 이거예요. 없어. 아예 저기 PVC로 엉덩이 빠따만 맞았어. 그 사이에는 이제 너무 기니까 냅두고. 네. 그래서 이제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중앙 얘기를 하냐면은 중앙 출신의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원회라고 있는데 전주고 출신 언론인들이 그때 언론계에 제일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로는 그 누구야 우리 정동영 선생도 전원회야. 신경민도 전원회고. 전주고등학교 출신. 그렇죠. 네. 그 전주고 언론 해가지고 전언회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저희 중앙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학교가 뭐 우리가 중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 중원부원. 네. 중원회. 근데 그 학교 있는 데가 개동입니다. 개동. 예. 개수나무 개자 개동. 그 저기 현대 사옥이 있는데. 현대 사옥이 있는데 저 안에 있지. 예. 현대 사옥은 옛날 희문고등학교 자리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개동 골목 입구에는 희문이 있고 중간에는 대동상고가 있고 맨 안에 이제 중앙고등학교 있었는데 개연회라고 있어요. 예. 개연회 멤버들이 모이면은 한 5, 60명 모였는데 우리 이제 정몽준 선배님이 큰 꿈을 품으시고 우리 이제 자기 선배 언론인들 후배 언론인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밥을 샀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정몽준 선생을 참 밥 사다 놓고 이렇게 하면 나도 나쁜 놈이긴 한데 네. 이제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결코 존경할 수 없는 선배님이시더라고. 어떤 점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물론 정몽준보다도 훨씬 더 선배인 사람들이 슬슬 깁니다. 참 이제 보기 싫더라고. 정몽준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등학교 선배인데 아니 뭐 우리 후배님 이질하고 자빠진 걸 보니까 야 저런 새끼들이 뭐 어디 저기 뭐 서울신문 논설 주간 이질하고 자빠진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개새끼들 선배지만 진짜 부끄럽다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소장 출신인 윤필용한테 가가지고 굽신댔던 큰절 올렸던 대장들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은 뭐 그런 선배들한테 그렇게 공대를 안 해요. 나야 이제 후배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주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나가다 말았는데 뭐 심지어는 연설하기 위해서 유머를 적어 와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꼴까지 보이는 걸 보고 유머 웃기는 거 조크를 적어 와가지고 그렇죠. 정몽준 웃기려고 근데 오래간만에 갔는데 뭐 이상한 조크를 하더라고. 그때 한참 유행하는 뭐 그런 조크. 후배님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러면서 아니 뭐 그렇게 안 하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진짜 당신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해.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우리 또 기자 아닙니까? 아니 그 무슨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이야 이 얘기 하려고 내가 저기 조크를 저기 비서한테 발굴해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외웠어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정몽준한테 잘 보여가지고 광고 달라고? 그거야 모르죠. 예. 나야 뭐 하여튼 이제 재벌 2세니까 예. 그게 이제 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여하튼 그게 썩 유쾌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은 고등학교 선배님이면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씹지는 않았을 건데 그 이후에 나는 뭐 사실 학연이라든지 지연 해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저기 정몽준하고 노무현 그때 붙었을 때 노무현 편을 들은 거는 그게 맞기 때문에 들은 것 뿐이에요. 인연으로 따지면 정몽준 편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적어도 그렇게는 살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초선 의원일 때 네. 어땠어요? 기자들하고 좀 친분이 있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예. 저쪽 귀퉁이에 노무현 의원이 앉아 있어요. 네. 통일민주당이 그때는 제3당입니다. 민정당이 1당이고 평화민주당이 2당이고 통일민주당이 3당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앉거든. 저쪽 구석에 앉아 있어. 그러면은 여기 비단도 아니고 보따리 있잖아요. 네, 보따리. 책보따리 같은 거 보따리를 갖다 옆에다 이때만 건 쌓아놓고 뭘 갖고 열심히 보는 거야. 이렇게 자료 읽고 있는 거야. 쉴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상임위 시작되면은 질문하기 위해서 저기 보좌관들이 준비해온 자료 이만큼 쌓아놓고 그 중에서 요약본 딱 꺼내가지고 뭐 줄을 칙 끄면서 이게 다른 의원들은 저기 의원 휴게실로 와가지고 담배도 피고 뭐 우리 서 기자하고 바둑도 두고 네. 뭐 또 어디 밀실에 들어가가지고 쿵짝쿵짝 어떻게 뭐 하고 있는데 우리 노무현 의원은 앉아가지고 기자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눈 마주쳐도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고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지. 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또 잘 상담도 안 해줘요. 하고 말아. 그러니까 기자들도 전심이 있는데 예. 아이 와가지고 선전을 해도 지금 써줄까 말까 판인데 말이야. 가가지고 물어보는데도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었죠. 근데 조선일보하고는 왜 싸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도 이제 정확한 이유는 내가 취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네. 그런 얘기로는 예. 응대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뭐 광화문 지하차도 있잖아. 광화문 지하차도. 예. 지하차도에 이제 배달 소년들이 조선일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거기 지국하고 한판 붙었나 봐요. 근데 지국은 사실 조선일보하고 독립적인 관계, 보통 신문사 지국은 독립적입니다. 종로 지국하면 굉장히 커요. 크지만은 얕은 조선일보가 비호를 받죠. 그래가지고 그 배달 소년들하고 지국하고 한판 붙으니까 배달 소년들이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깨졌지. 그래서 이 배달 소년들이 물어서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국회로 가는 게 제일 막장입니다. 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국회였어요. 그때는. 네.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거 조선일보야? 아니 뭐 다 그냥 왜 싸워? 그래 귀찮게. 꼬리를 착착 내리는데 여기 노무현 의원이 강단 있다 뭐 하니까 노무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그 얘기를 듣고 노무현 의원이 직접
뭐 나도 들은 얘기입니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를 갔다고 합니다. 예. 가가지고 이제 그 종로지국에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종로지국에서는 이제 조선일보 SOS를 친 거야. 야 여기 국회의원 한 마리 와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예. 당신이 뭔데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노무현한테. 그래서 당신이 뭐야 기자 나부랭이 새끼가 말이야. 거기서 욕설과 함께 그래가지고 한 번 붙은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주간조선에 노무현 호화요트 기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노무현 야마 화이바가 확 돌아가지고 이제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전이 벌어진 거죠. 아마 대략 맞을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나도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헷갈리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고문 시절, 민주당 상임 고문 시절에 아무도 이제 노무현 뭐 대권 도전한다 그러면은 피피 웃을 때예요. 아니 도전하시는 건 좋은데 못하겠나? 뭐 이런 마음. 뭐 지지율 0.01% 나오고 이제 이런 시절이죠. 우량주긴 했지만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국회 반장이라 해가지고 정치부 취재 기자들 중에서는 이제 정당을 출입하는 기자 중에서는 제일 고참이 국회 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어떤 언론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마포권의 국회 반장들, 여의도 마포권은 이라 하면 여의도에는 이제 국민일보가 있고 또 MBC, KBS, SBS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에는 한겨레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사 국회 반장들을 내가 연락을 해서 야 우리 노무현 고문하고 한번 얘기나 해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예, 여의도에서 한번 먹었는데 제가 이제 주제를 했죠. 예,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주제를 했으니까 아니 노 고문님 대권 도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조선일보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은 불리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은 조선일보 화해하시죠. 저는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서영석 국민일보 국회반장이 네, 노무현 상임 고문에게.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서 기자 정책을 딱 하더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딱 그런 거야. 저도 당황했죠. 아니 뭐 지 좋으라고 얘기 한마디 해주는데 갑자기 정책을 하고 서 기자 그리는 못합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 역사를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선일보하고는 화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호화요트 이 보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조선일보하고 계속 그 전사가 바로 그거예요. 전사가 있었군요. 네. 그 얘기 어디 나왔을 건데 내가 어디 쓴 것 같은데 네. 저도 하도 많이 쓰고 많이 방송을 해가지고 일생에도 기억도 잘 안 나.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정치부대에서 조선일보하고 척져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도 뭐 대통령 하셨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이지. 근데 이후로도 조선일보하고 싸워서 대권에 도전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그 이재명 시장이 그렇다면서. 이재명 시장. 뭐 몰라 나도 뭐 이재명 시장은 나는 제 패친이기도 한 그 아름다운 여자분하고 무슨 그 얘기밖에 잘 모르는데. 그건 낭설이고. 낭설이라고 합니다. 낭설입니다. 예. 하여튼, 근데, 그래서, 내 얘기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뭐, 언론이나 또 국정원, 이런 거 사실 정치인으로서 크려면은 너무 척을 지면은 좀 불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네. 사람이라는 게 인생살이를 할 때도 새끼 속으로는 패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 자식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서 해코지할까봐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원리라는 것은 정치권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하고도 뭐 좋네 하고 이제 지나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점점 자기 심정이 굳어져 나간다. 하면서 특히 최근에 월간중앙에서 뭐 국정원 출신들의 퇴직 모임인 양지 무슨 뭐 해라고 그러던데 양우회 양우회인가 그 얘기를 보면서 더 심정이 간다. 그게 말하자면 세월호에 대한 그 기록들을 보면은 국정원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잖아요. 이거는 심지어 그 화장실에 거품 비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소유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시장 얘기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이 그걸 왜 해? 라는 그 점이 한 가닥 의문이었는데 그 양우회가 이제 나옴으로써 그 의문까지 풀렸다 이런 얘기예요. 양우회는
현직 국정원 차장이 거기 회장을 맡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 네. 그게 좀 웃기는 조직이에요. 그러면서 뭐 온갖 사업은 다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말 되거든. 예.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직 그 시장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양반이 용기 있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아, 저 양반도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약간 좀 방향은 다르지만은 그게 비슷한 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당이 힘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작은 그 부조리 모순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의원이 없다는 점.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번 제기하고 말아요. 더 어떤 그 팔로우업이 없어. 그러니까 야당이 뭐 무슨 의혹을 제기해도 그때뿐이고. 그게 이제 난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뭐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옛날 노무현도 일면식도 없는 사이 일면식은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뭐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근데 여의도에 있는 언론사들하고 민주당 상임 고문 노무현 이런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노무현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안 되겠구나. 아니 뭐 한번 듣고 뭐 지나간 거지. 예. 아니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그때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도 이 양반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거기서 오해를 하는데 참 보면은 인간들이 이게 다 자기 같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 미래입동지와 조합원들 같으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건데 말하자면은 노무현을 잘 써주는 거는 노무현한테 살살거려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되면은 그 한 자리 얻어볼까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야. 전혀 네버. 저는 그때 2002년 2월 3월만 하더라도 당시 이른바 진보 언론 보면은 노무현 현상 주목하면서 노무현을 잔뜩 축해 세워줘요. 그거는 그 기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무현 현상은 참 의미 있지만 노무현은 안 될 것이다. 아니 노무현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기사 자체가 얼마나 언론인으로서는 좀 민망해요. 아니 이제 나중에 지들이 뒷북 쳤다는 걸 알고 이제 그런 걸 썼겠죠. 뭐냐면은 민주당 후보 경선을 국민 경선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이 이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번에 김한길이가 민주당 다 말아먹은 것도 국민 경선을 없애서 그런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해가지고 그건 뭐가 되겠어. 그래 결국은 말아먹었잖아. 근데 국민 경선에 노무현 후보가 나왔을 때는 아무도 노무현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물론 이제 좀 참신하고 청문회 스타고 강단이 있고 누가 봐도 진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점을 평가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로는 우리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DJ는 이인재를 민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인재로부터 빚을 졌거든. 결국은 이인재가 97년 대선에서 이회창표를 갉아먹지 않았다면 이게 사실 나중에 저는 그렇게 평가리라고 봅니다. 역사가들은 근대사가들은요 DJ 당선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수도 없이 많은 요인들이 한 개라도 안 됐으면 DJ 안 됐어요. 이를테면 IMF, 그다음에 이인재 반발. 또 뭐 하여튼 그때 꼽은 게 10개 가까이 되더라고. 예. YS가 이회창 편에 서지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김태정 검찰총장. 네. 그 DJ 수사를 비자금. 비자금 수사하려고 하니까 DJ가 YS 찾아가가지고 여기 밀란되는 걸 보고 싶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샤트는 민주당인가에 입당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DJ는 이인재를 민다라고 다 믿고 있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인재한테 밀렸어. 근데 이제 광주경선에서 뒤집어지기 시작하지. 참 그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복귀를 해봐도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가슴은 아픈데 그때 아마 주말이었을 거예요. 문화일보가 이론조사를 발표를 해요. 그게 석간신문이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일자 석간에다가 낸다고. 근데 거기서 어딘가 갤럽인 아니지 저거다. 지금 없어졌다. 무슨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노무현이 이해창을 앞섭니다.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광주 경선이 시작되면서 노무현 대세론에 편성해가지고 광주에서 이겨버려요. 사실은 그게 화나가비가 이게 정상이었는데 노무현이 1등으로 당선된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노무현 돌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뭐 이강래가 내려가가지고 뭐 연청을 움직였다는 동 이기고 나니까 온 놈이 다 나서가지고 지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만. 여하튼 뭐 이유 어떻든 간에 다 이유는 되겠지. 이강래 맞나? 연청이? 이강래 아니었는데 하여튼 누구 있어. 그 연청이 움직여서 그렇다는 동 뭐 뒤에 온갖 해석들이 난무했는데 여하튼 이제 노무현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DJ 당선도 그렇지만 노무현 당선도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근데 DJ만큼 기적은 아니야. 예. 솔직히 얘기해서 표차도 조금 더 낮지만은 50만 표, 30만 표. 그래서 이제 그 어째 이쪽은 이겨도 아주 그냥 내가 그 옛날에 설파했잖아. 이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인구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호남이 포위되면은 아주 대패합니다. 그 두 개 선거가 언제냐면은 DJ가 YS하고 붙었을 때 DJ를 호남으로 몰아놓고 나머지 지역이 전부 총연합해가지고 작사를 내버렸어. 그래서 400~500만 표 차이 났을 거예요. 크게 차이 납니다. 또 있어요. 정동영하고 이명박이 붙었을 때 그때도 호남에서만 표를 얻었지 나머지 전 지역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해창이가 반발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표 차이 났잖아요. 사실상 이해창 표까지 합치면 1000만 표 차이 난 거야. 그래서 호남 포위원으로 가면은 대패를 하고 영남 포위로 가면은 신승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 원리예요. 신승이라면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아슬아슬하게. 이게 누구야? 토마 피케티가 R은 G보다 크다는 게 자기 이론의 최핵심이라고 얘기하잖아. R이라는 것은 그 자본소득 증가율이고 G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야. 언제나 경제 성장률보다도 자본 이익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의 불평등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토마 피케티의 R은 G보다 크다라는 것처럼 나의 이론은 그거야. 호남 포위일 때는 대패, 영남 포위일 때는 신성. 이게 한국 정치입니다. 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호남 인구가 400만 못 돼요. 그리고 영남 인구가 1,300만이고요. 예. 그래서 야당이 이기려면은 영남을 몰아놓고 나머지 전적이 단결하고 게다가 영남을 또 분열까지 시켜야 간신히 이기는. 호남 인구를 추월했어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인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구도를 깨야 돼. 이 깨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계급구도로 가야 됩니다. 계급구도 하면은 뭐 무슨 빨갱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요즘 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마르크스의 지금 그 자본론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게 평등의 문제가 지금은 가장 큰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불평등이 미국에서도 심지어 그 스탠다드 푸어즈라는 그 금융기관이 있어요. 걔들은 자본가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애들입니다. 스탠다드 푸어즈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이게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강단 경제학자들이 있고 이런데 그 봉사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즈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불평등이 자본주의를 정체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지금 뭐 박근혜가 뭐 맨 부동산 온갖 연병을 해도 안 살아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조합원들 우리 스스로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뭘 있어야 뭘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해야 기업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난한 그래서 1%에게 부가 집중되는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권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말하는 겁니까? 노동자 계급의 총단결을 하라. 아니 근데 옛날에는 노동자 계급이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2천만 99%야. 99%. 2천만이 넘어요. 아니 1%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노동자 비슷한 계급이야. 네. 뭐 나도 다 마찬가지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잖아. 네. 송년 특집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아직 하겠습니다. 1부밖에 안 됐습니까? (2014년)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미디어 협동조합 2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 2만 1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월 3일 출자 완료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3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2014년 4월 1일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TV 방송의 개국을 알리는 뉴스 프로그램 뉴스K를 시작합니다. 2014년 감사했습니다. 4월 1일 국민TV가 역사적인 개국을 단행했고 품격 높은 대안언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대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는 확장성 있는 대안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